네, 윤석열 한동훈의 대화 뭘 남겼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빨간색 파일 첩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요. A4 용지 한 장에 인쇄된 유인물을 갖고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세계 3대 해결 과제 요구안을 내걸잖아요. 첫 번째가 인적 쇄신입니다.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한 거죠. 두 번째 요구안 대외 활동 중단이죠. 여사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사님의 대외 활동을 조속히 중단시켜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여러 가지 각종 의혹 관련된 거죠. 여사님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시급히 해소돼야 합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건을 들어서 대통령을 협박했고 위협했고 대통령은 그런 한동훈에게 핥아만 해봐 라고 정면 대응했다.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입니다. 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의 허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대화 대방출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 가을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가 했더니 언제부턴가 갑자기 뭐 아침 저녁은 제법 소술해진 가을이에요. 여러분 감기 들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의 대화 내용 대방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의 유튜브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의 대화 뭘 남겼나 궁금하죠. 굉장히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은 뭐 이 취재를 제가 새벽부터 했는데 할 때만 해도 단독이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뭐 스멀스멀 흘러나온 뉴스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알기 쉽게 한동훈 윤석열 대화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갖고 대통령을 협박을 했고 대통령은 그래 핥아만 해봐 라고 맞대응했다 라고 하는 걸로 요약이 됩니다. 그럼 같이 대화록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 대표 노고가 많으세요 라고 친근감을 보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앞뒤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심과 여론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빨간색 파일 첩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서 이제 A4 용지 한 장에 인쇄된 유인물을 갖고 와서 대통령께 한 부,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께 한 부, 이러고 자기 한 부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적 쇄신과 관련한 대화 내용입니다. 한동훈 여론 상황이 안 좋습니다. 부담되는 이슈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세계 해결 과제 요구안을 내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적 쇄신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 여사 라인, 즉 한남동 라인, 뭐 일간지에서는 뭐 일곱 간신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인사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해서 내가 내리는 조치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막연하게 인적 쇄신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적어서 나, 즉 대통령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들을 했어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나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해준 말은 아니고 한동훈 측에서 밝힌 건데 그 자리에서 8명의 실명을 거론했던 이제 7라인 플러스 1명의 이제 선임 행정관 포함해서 8명의 실명을 거론했고 일부 한두 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할 말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내 권한이다. 그러나 조목조목 적어서 보내오면 내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의 김 여사 관련한 3대 요구안 중에 두 번째 요구안 대외 활동 중단이죠.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사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사님의 대외 활동을 조속히 중단시켜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대외 활동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영부인이 함께 참석해야 될 의전 행사, 국제적인 뭐 대통령 상대국의 뭐 원수나 총리가 왔을 때, 부부 동반으로 왔을 때 대통령 부인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영부인이 함께 참석해야 될 의전 행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그 외의 독자적인 외부 활동은 본인 스스로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참고로 제2부속실 설치를 이제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실은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또 어나운스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11월 초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제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두어서 여사를 일정한 또 시간 스케줄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관리하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요구 안 중에서 세 번째 안 여러 가지 각종 의혹 관련된 거죠. 명품백 문제라든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불거지한 명태균 소유와의 이제 관계 이제 뭐 국정 개입 선거 개입 문제 이런 논란 각종 의혹들이 많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얘기합니다. 여사님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시급히 해소돼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거니까 지켜보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뭐 필요한 조치들은 검찰 수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것이 있을 땐 하겠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얘기해요. 명태균이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거는 김종인 박사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라는 걸 나에게 강조해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태균을 알게 된 건데 나는 계속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잘랐어요. 명태균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또 달래고 같이 가고 좋게 가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한 번에 단박에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좋게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명이 상당히 됐다고 봐요. 명태균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막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나서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모양새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아니다 뭐 대통령실이 뭐 네가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난 그런 적이 없어. 아니 대통령이 명태균과 상대해서 의혹을 하나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막 시시콜콜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씨는 민간인이어서 민정수석실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하지도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고 대통령실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에서 제대로 대응해달라 아쉬운 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폭탄성 발언을 한동훈이 꺼냅니다. 김여사 특검법 제가 여사님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의원 30명 정도를 어떻게 특검법에 찬성하려고 하는 거를 반대하도록 설득해서 막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내가 막지 않았으면 특검법 통과됐을 거야. 당신 자기 공치사 하면서 언제 통과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론이 약화되면 이 얘기 뭡니까? 김건희 여사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여론이 약화되면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할까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막지 못하겠다. 대통령 당신이 김 여사 3대 요구안을 받을지 말지 그걸 봐서 나는 뭐 그걸 봐서 대응하겠다. 만약에 안 받으면 여론이 돌아서 또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돌아서 가지고 반란필이 날지도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말합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위헌적인 김 여사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고 막아준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땡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겠다고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 할 테면 해봐. 그래? 생각이 바뀌어서 특검법 통과시킨다고? 할 테면 해봐. 그러니까 아유 살려주세요. 아유 내가 여러 가지 잘 해볼게요. 여러 가지 저 당신 요구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글쎄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의 고위 인사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직접 들은 거를 코트하면 한동훈은 김 여사 특검법으로 대통령을 위협했고 대통령은 할 테면 해봐 라는 식으로 한동훈에게 정면 대응한 거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다음 특별감찰관 임명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조목조목 제기를 합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받는 걸로 여야가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냐?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야당과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협력 한동훈은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혁정책 4대 개혁정책이죠.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유린에 맞서서 우리가 야당과 잘 써야 되고요. 국정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이 정부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관전평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관전평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제 80분 회동은 시종 차분하고 원만하게 진행된 회동이었다. 두 번째, 한동훈은 대통령의 조근조근 답변에 대해
대해서 거의 반론이 없었고 경청했다.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미에는 두 분이 여유가 생겨서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전망을 나누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 네 번째, 헤어지면서 대통령은 한 대표의 등을 두들겨줬고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 회동이 왜 바깥에 나가서 알려지면서 부정적으로 알려지게 됐는지 난 참 의아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여섯 번째,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여러분, 그 다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동훈이 이 회동이 성공한 회동이 아니라 실패한 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야 대통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밖에 나가서 자기가 브리핑하기로 돼 있는 거를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에게 넘기고 자기는 집으로 들어가고 박정아 의원은 한동훈의 말만 브리핑한 건 아닌지,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에 취재하라, 마치 불편한 기류가 강하게 감돌았고 그래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출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건을 들어서 대통령을 협박했고 위협했고 대통령은 그런 한동훈에게 핥아만 해봐 라고 정면 대응했다. 오늘 그걸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남깁니다.